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 지지율에서 사상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같은 24%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오른 67%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는 외교 11%, 의대 정원 확대 7%, 경제 민생 5%, 주관 소신이 5% 등이었고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9%, 소통 미흡 15%, 독단적 일방적 7% 등이 꼽혔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4%는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된 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8명의 대통령 가운데 취임 2주년 기준 지지율로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치라고 갤럽은 밝혔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이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2년째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건 노태우 대통령으로 1990년 2월 조사에서 28%로 집계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에 지지율 33%를 기록했고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 때인 2019년 5월 지지율이 47%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 최상병 사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은 57%, 그럴 필요 없다는 여론은 29%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전체 43%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고 갤럽은 설명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0%를 기록했고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심 가치는 자유와 공정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아슬아슬했던 대선. 윤석열 정부는 국민 절반을 조금 넘긴 52%의 박수를 받으며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 대통령에게 견고한 지지층은 없었습니다. 채 석 달이 되기 전에 지지율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선의 1등 공신 이준석 대표를 내쫓은 뒤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이른바 친윤 여당을 만들려다가 오히려 민심만 떠난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미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성과로 반전을 누렸을 법한데 오히려 정반대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은 급락했고 집권 초반 유례없는 20%대 지지율이 이어졌습니다. 그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백신 9명이 숨졌습니다. 슬픔을 나누고 참사를 수습하자는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지지율은 30%를 회복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보수층이 반기면서 연말 지지율은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취임 1주년 지지율은 35%, 새만금 잼버리 파행,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등 이슈 때마다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라는 악재 속에서 지지율은 30%대 턱걸이를 유지했습니다. 집권 2년차 치곤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정권 2인자로 불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권 수장으로 구원 등판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도 공감을 얻으면서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은 4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1, 2인자 사이 이른바 윤한 갈등이 불거지며 주춤하더니 해병대 차상병 사건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또 대파값이 합리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대파 발언까지 더해지며 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취임 2주년을 앞둔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 출범 때 국민 절반의 지지는 2년 만에 다시 반토막 났습니다. 2년간 꾸준히 꼽힌 부정적 평가의 이유는 불통과 협치 부족이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껑충 뛴 과일값의 채소값. 지난 2년 급격히 오른 물가는 동네 마트와 시장을 찾는 모두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참외 이거 한 개당 1,000원인데 지금은 5개 10,000원이잖아요. 개당 2,000원이요. 그럼 100% 올라간 거죠. 38년만 했는데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에요. 먹고 사는 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의료비나 이런 거는 안 써도 되는데 먹는 거는 꼭 써야 되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물가 상승률은 6.7%. 과일, 채소 등 먹거리는 물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고물가에 대응하려고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았고 가게와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자 부담만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니라서 실질 임금은 줄고 소비는 위축됐습니다. 노후 대책도 해야 되는데 점점 물가는 올라가니까 답이 없는 거죠. 무조건 줄여야 돼요. 알뜰하게 살지 않으면 못 살아지. 고물가 충격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는데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몰린 계층에서만 유일하게 소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 중에서 고물가가 가계 소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은 동원해야 되겠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도 유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위기계층을 더 크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에 대기업 감세 정책이 맞물리면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환율과 고유가 등 불안한 대외 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